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베나학당 14회 13회 출연하셨던 박승학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셔서 이제 안보 강연 내용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박승학 선배님은 이제 전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보다도 더 대한민국 모든 부대를 방문하여 정말 안보 강연으로서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안보 의식을 심어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들이 듣고서 또 많이 기분 나빠지겠다. 아니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 제가 그만큼 강의가 줄어들어요. 그런가요? 그럼 강의가 더 들어오도록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승학 선생님은 지금까지 이제 많은 강연을 하셨지만도 아직도 참 저도 부러운데 오신 지도 이제 많이 되시고 하시는데도 정말 그 정열과 살아있는 눈빛과 그리고 정말 그 안타까움, 정말 그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대한민국 젊은이들, 군인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움에 그 보이시는 정열에 저도 정말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20대인데 저는 지금 피곤해서 막 쫓겨다니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 젊은이들에게 하셨던 그런 얘기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전해주시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제가 기본 하는 강의 주제는 기본 그러니까 북한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력을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정신력이요? 이야기해 주는 건데 우선 제가 그 강의에 들어가면서 우리 장병들에게 먼저 고맙다고 제가 큰절을 올립니다. 아, 그래요? 네, 왜 큰절 올리죠? 모르죠. 모르겠죠. 네. 정말. 네, 큰절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누군가가 총을 잡고 이 국가를 지키기에 저를 비롯한 5천만 모든 국민이 밤에 발편잠을 자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 체제에서 마음껏 자유를 느끼지 않느냐.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제가 이건 북한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북한에서는 이게 진짜 이게 겸손한 마음이네요. 저도 뭐 다른 분도 아시지만 또 엄청 아들뻘 되는 사람들한테 또 북한에서 그래도 최고 장교셨. 선배님 모르시죠? 어떤 장교인지 청정치급 경무라고 선배님이 만약 부대에서 나오셔 고향 가는 길에 걸렸으면은 못 가요. 진짜 최고 그 장교 출신의 약간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아들뻘 되는 한국 군인들한테 큰절 올린다는 건 이거는 인간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또 군인이었길래 그 마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제 아들뻘 같은 분들에게 큰절 올리는 게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두 아들을 데려와서 두 아들이 정말 마음껏 자유를 느끼고 공부하는데 그게 다 누구 덕입니까? 다 그들이 덕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들에게 큰절을 올리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는 않은 거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친구들이 가슴이 멍하겠네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러죠. 제가 뜬금없이 큰절을 올리면은 왜 저러지?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제처럼 여러분들은 그 군대 생활하면서 뭔가를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그 덕에 이제와 같이 여러분들 부모 형제 5천만 국민이 마음 놓고 발편잠을 잔다. 나도 그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이고 이 나라의 힘이고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고 대한민국의 챔피언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하세요. 야,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국방부가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근데 선물 아니, 많이 받으셨어요? 선물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선물 받으면 꼭 분배하겠다고. 아니 이 얘기는 왜냐면 북한에서도 내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항상 북한이 얘기한 게 당신들이 이렇게 그 뭐야 눈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근무 서길래 고향에 있는 부모들이 발편잠 잔다 이런 거 끊임없이. 근데 선배님은 위에 있을 때 어느 간부라든가 혹은 사람이 그 진짜 하전사들한테 이렇게까지 인사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없지. 했다는. 없지. 없고 없죠. 그 만약에 그게 그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근무 나갈 때마다 그 사상 교양 사업할 그런 거 할 때마다. 그건 얘기하는- 말로만 하는 거고. 근데 진짜 이건 정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냐면 그 신정 그 환경을 경험해본 사람이길래 그게 어떤 환경인지 더 이해하고 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참 이게 군사공을 10년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가면 그러니까 17살에 대학을 가면 27살짜리 그 형님들이 같은 학급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나 공부를 못해요. 완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 땅에 배를 붙이고 저국을 지킬 때 너네 편안히 공부해가지고 어서 자기네 막 숙제도 해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랬어요. 저는 야 우리 터키 키워가지고 터키 배 띄고 터키 가죽 내가 학생 때 낸 거만 20장이 넘는데 그거를 뭐 했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실은 그 나이에는 가장 순수하게 좀 군대가 막 그렇게 정경해야 되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최소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우습게 알아. 그러니까 토끼 가족이 그러니까 제때 전달 군대한테 전달 안 그렇지. 했죠. 그러니까 이제처럼 이렇게 정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안 나오고 또 그렇게 이런 마음, 그러니까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쩌겠으면 내가 어린 나이에 제대군인지 그런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겠어요. 근데 진짜 멋집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제가 그다음에 제 소개를 올리는 거죠. 예. 근데 소개를 좀 제대로 좀 바로 해주시죠. 그렇죠. 예. 여기서요? 네. 아니 아. 저는 알거든요. 아, 저는 아는데 그러면- 아까워요. 이거 진짜 아까운데 선배님 적어야 돼. 이거 적어야 돼. 이거 한자 넣지만 안 돼. 네, 한자는 다시 한번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적지 말고 이거 적어야 돼. 네. 네. 그래 또다가 뭐제 소개를 올리면은 네. 그때까지 제가 군장병들이 올린 것처럼 똑같이 올릴게요. 예. 예. 저는 그 17살 네. 북한군이 17살 군대 나가서 그죠. 알고 네네. 계시니까 그래 87년도에 북한군에 입대해서 군사복무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방부 청사, 북한으로 말하면 인민무력부 청사에서 북한군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작전국장, 정찰국장, 포사령관, 땅국장, 하학국장, 통신국장, 공병국장, 네 이런 봤죠? 피디님 놀랐어요 지금. 이런 분들을 경호하는 경호부대에서 제가 경호부대 계셨구나. 군사복무를 상사까지 했어요. 부소대장 상사까지. 아 그러다가 그 저게 좀 더 첨부하면은 혹시 그 평양에 계셨으면은 그 대동강구역 은덕마을 아시죠? 모르세요? 네. 아 그게 거기 보면 그 최롱이도 거기서 살았고 오공열이도 살았고 예. 저 국제관객대학 김해경제대학 차기 옆에 있는 무력부천. 네, 그래요. 무력부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백호사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 사택 지키는 경비소대 부소장을 하다가 제가 그럼 그럼 이거였네요. 그러다가 제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예, 김일성 정치군사, 저 서포구역에 있는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 가서 이제 보면 또 우리 군인들도 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이라면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서울대학 맞먹는 그저 김일성 종합대학은 알고 있는데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은 또 몰라요. 그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북한에는 그 김부자들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기에 그들의 이름을 딴 대학이 많잖아요. 근데 김일성의 이름을 딴 대학은 또 세 개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저기 만경대 구역에 있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서포구역에 있는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예, 그다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한국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인민무력부장은 잘 몰라요 북한에. 근데 청정치국장 황병선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정치국 일꾼이 되려면 이 대학을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지. 예, 그 대학을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엄청난 대학인데.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은 몇 년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4년제예요. 원래는 4년제인데 그 김정일이 그런 방침을 아마 그 떨구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여기 와서 제 스펙이 아마 전문대 졸업이 아니고 아마 그 4년제? 석사 4년제. 근데 그 원래 제가 딱 입학하기 94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냐 4년제 됐어요. 4년제 됐는데 4년을 배우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사단 정치부까지 가요. 저 대학을 졸업하는 사단 정치부. 그런데는 졸업해서 중대를 걸쳐 대대를 거쳐 연대를 걸쳐 사회단을까지 가는 기간이 장기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4년 동안에 배운 게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 약간 도태가 되는 거죠. 예, 약간 사람들이 약간 도태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일꾼들이 도태야 되고 하니까 김정일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4년제를 하지 말고 잘라라. 잘라서 중등반, 대학반, 연구반을 만들어라. 그래서 2년씩 2년 중등반, 2년 대학반, 2년 연구반. 아니 근데 이 선생님 이 선배님의 이 약간 인터뷰식 질문에 절대 빠져들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2년제를 다 내가지고 어디 가냐면 아까 자꾸 그 김일국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이제 다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제처럼 우리로 여기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헌병대.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병대 업무는 그렇더라고. 이렇게 군단 사단에 조직돼서 군단 사단 내부 질서 확립이 여기 헌병대 임무라고.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 전군 쪽으로 네, 보죠. 전군 쪽으로 이렇게 군대나 경찰도 다 단속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걸 부대 이름을 가서 총참모부 직속 동부지구 경무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이 어디였냐면은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본부는 함흥에다 두고 함흥, 갈마, 그러니까 강원도, 갈마, 그다음에 한경북도 수송, 청진, 그다음에 양강도 해상, 한경북도 길주. 이게 우리 담당 지역이었어요. 이게 진짜 나는 경무하면 딱 떠오르는 기억이 거기 고리에 딱 경무가 일단은 제일 멋있겠거든. 칼주름에 그렇지. 제일 단정하지. 그러니까 북한군에 가장 펴준 상태에서 딱 있는데 나는 항상 기억이 뭐냐면 나와 있는 거는 서위 중이에요. 근데 그 앞에 서좌 중자인 사람들이 줄 이렇게 하고 벌 서 있어요. 그 경무부가 결국 여기 말하면 한국어 말하면 헌병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헌병대인데 이게 차원이 다르지. 이 지구사령부 같은 거는 헌병대 업무하고 차원이 경무 지구사령부 같은 거는 만약 아무리 좌급이 만약 이렇게 뭐라고 하죠? 깜방 있죠 자체 깜방으로 끌고 들어간다니까. 여기 대한민국도 상하관계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상관과 부하, 상급과 하급 이게 잘 돼서. 근데 저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헌병대 대원이다 하면 지나가는 군관 보고도 손가락으로 올라오라. 아 그래? 그렇잖아. 경무부 파워가 장난. 여기 국군이 그렇게 하면 작살나요. 절대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2004년도까지 그래서 군복무를 하다가 한 5년간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다가 현재 대한민국에 와서 통일연구회 군사전문위원, 또 통일연구회 안보강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제가 제 소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 스펙을 딱 들어보니까 어제 내가 얘기했던 핵빨갱이. 어떻게 외우셨어요 이건가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스펙을 딱 들어보면 오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 대학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그 황장엽 선생이 이 대한민국에 97년 2월달에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잖아요. 네. 예. 비쌌어. 그분이 그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 북한에서 무슨 혁명적 신념과 의리 뭐 이렇게 하면서 복잡하게 놀았어요. 그때 김정일이가 우리 대학을 왔거든요.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1학년이 1중대고 2학년이 2중대 이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됐는데 학생들 총 모여놓으면 한 1,400명인데요. 다 앉혀놓고 그때 김정일이 쌕쌕거리는 목소리로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우리 체제를 배신한 배신자들은 수없이 많았다. 너희들이 지금 보는 바같이 저 남조선에 내려간 항장묘와 같은 자들, 그 다음에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국가보위부, 우리가 말하는 국정원, 우리가 말하는 보위사령부, 우리가 말하는 기무사령부, 이런 직종 예전자들도 수없이 우리를 배신해서 남한으로 내려갔다. 남조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체제를 배신하지 않은 충신들 중에 충신들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조선인민군 정치 지휘관들이다. 이것이 우리 체제의 큰 자랑거리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그렇게 한 발언에 누가 도전했느냐? 내가 바로 도전해. 제일 먼저 대한민국으로 내려왔어. 아 그러면은 없네. 믿을 놈 하나 없어졌네 그러면. 그러니까 믿을 놈이 없어진 것보다도 진짜 그 말에 내가 도전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졸업생을 찾자니까 힘들어. 없어. 저 여기까지 무슨 자꾸 무슨 뭐 유튜브라 뭐 이렇게 또 보니까 무슨 여성분이 하나 무슨 그랬다 그러면서 자꾸 저 박승학 저분하고 뭐 이런 그 댓글들 보기 봤는데 정치군사대학이 여성반이라는 게 없어요. 한 분 계세요. 여성반이라는 게 없다고. 있으면 뭘 이느냐 하면은 그 의탁적으로 그러니까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의탁 1년짜리 여성 우리가 갔을 때 여성 학생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학 다닐 때뿐 아니라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없었고 근데 뭐 있었냐 하면은 그래서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의탁반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런 건 있었어요. 그분도 터대가 꽤 좋죠. 예, 아무래도 그 뭐 보니까 뭐 청중축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터대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스펙을 딱 그러니까 그때 놀라죠 한국 친구. 그런 스펙을 들으면서 왜 자꾸 여기 왔느냐. 그렇죠. 그런 정도의 빨갱인데 핵심 빨갱인데 왜 왔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럼 제가 저번에 한번 탈탈탈에도 나와서 제 동기를 안겼죠. 그대로 말씀 그 속이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 이래서 충격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나는 이제 그래 와서 보니까 저는 그러죠. 군인들에게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군인들하고 혹시 여기에 로또로 맞으신 분들이면 손들라 그래요. 로또로 맞으신 분. 그러면 로또로 맞으신 분들이 다 없으니까 뭐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혹시 로또를 맞았는데 선임이나 고참 그분들이 돈을 달랄까 봐 겁이 나서 말 못하신 분들이 있냐 하면 야들이 다 웃어요. 이 장병들이 웃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자기들이 로또를 안 맞았으니까 우리 로또 맞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로또다. 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열돼서 북한 체제란 독재 체제 사로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계셔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시는 분들은 다 로또 맞으신 분들이야. 그런 장병들이 그러냐라는 그 경기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실제 이게 신지선 선생님이나 김용우 선생님 우리 북한에서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무력부 청사에 있으면서 숱한 그들이 벤츠를 타고 일본 아들이 차를 타고 그다음에 무슨 그 왔다 갔다 지나가는 것도 많이 봤지만 내 인생에 우리가 저런 차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없지요? 하늘에 평양상공에 날아가는 민항기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비행기에 바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탈탈탈에 저번에 나왔을 때 동기가 그때 내가 아버지를 데리고 아버지한테 자식을 데리고 갔다가 그 북한 경찰들이 나를 때려가지고 그 충격으로 내가 여기 왔다 했잖아요. 나는 그들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북한 체제에서 나에게 북한 공권력으로 나를 때리고 했지만은 내가 왜 그들이 고마우냐. 난 그거를 우리 장병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해요. 내가 통일돼서 그 경찰들이 그냥 살아있다면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번 돈을 좀 주고 싶다고. 그래? 차 한 대씩 사주시게. 차 사주도 뭐든 좀 주고 싶다고.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때 나한테 순간적인 충격을 주놨으면 내가 아직도 북한에서 살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핵발경이라고 이제 그렇지 아직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북한분들 만나면서 뭐 군인 계셨거나 혹은 정치 일꾼이나 나는 어떻게 판단하면 북한이 계급사다 보니까 각 그 직업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언어를 구사하세요. 근데 딱 선배님 딱 만났는데 군중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실제 정치 일꾼 교육을 받지 않고는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여서 내가 야 이거 솔직히 근데 정치 일꾼은 당 일꾼이거든 사회에서. 그렇죠. 이 당 일꾼들은 또 이제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속으로 진짜 빨갱이 맞네? 근데
거기다 또 핵발경이야. 제가 어제 그 군중 좀 오늘 이 얘기하고 주제가 약간 좀 빗나가는데 제가 어제 그 군중 노선하고 이야기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현재 북한도 한류 열풍이 불단하니까 실제 아마 이게 베나 TV도 보시는 분 북한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보라보 클럽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제 그 시간상 좀 되면은 뭘 좀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주제가 북한의 토대, 약간 좀 죄송합니다. 이 주제가 빗나가서요. 어제 주제가 북한 토대라는 문제를 했고 타고난 북한 인민들의 운명을 가지고 그 국가안전보위부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시포대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포대. 우리 시가대상 나왔잖아. 제 기국동포들. 네. 기국동포 시가대상이고 시포는 모르겠어. 그 저기 뭐야 그 우영군 때 이게 오실 때부터는 육가대상이고. 예. 근데 시포대상이라는 게 뭐냐? 아마 처음 아마 이게 김용국 선생님이나 신 선생님도 처음 듣는 말이고. 제가 왜 이걸 오늘 이게 베나 이 TV 학당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냐? 이걸 보시는 북한 주민들이 꼭 자기들이 처지를 알아야 된다. 왜냐? 보위부 내적 비밀 서류에 뭘 있느냐 하면은 북한에서 교도 출소자들은 교화소 출소자들은 어떻게 하게 됐냐 하면은 유사시가 땡 하면은 동 담당 보위직원들 있죠. 동 담당 보위직원들이 자기 동네 핵심 청년들이 그 항상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핵심 청년들. 야들을 데려가서 교화 출소자들 그 집안에 들어가서 자갈을 물려가지고 때려 죽이게 됐어요. 그것이 시포대상이에요. 이걸 아마 북한 주민들이 모르고 살 거예요. 그러면은 예, 지금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얼마나 북한의 생계형 범죄자들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북한의 거의 제 생각에는 한 70%는 다 교화 출소자 같아. 먹고 살기 고난의 행군시. 그런데 실제 북한 보위부 내적 비밀 서류가 그렇게 됐다면 그들은 유사시는 다 죽어야 된다. 이걸 과연 그들이 알고 있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걸 북한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 자기가 그런 형의 인간이라면은 제때 저체제를 벗어나든지 예? 자기 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 속상해 하셨군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제가 어제 딱 그 주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꼭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이걸 다 몰랐었죠. 시포대상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대단하다니까 그 비밀서를 한번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사유가 있다니까 보게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제 비행기 자동차 소리 했는데 우리는 상상도 못 해봤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제가 제주도 4번 갔거든요. 제주도 그럼 4번 갔다 왔으면 비행기 타고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 8번이 아니에요? 북에 있을 땐 그 터미널 되면 제주도 가겠다가 그 꿈의 소리였는데. 네, 그렇게 하고 뭐 내 정도 수입차는 못 타도 그래도 지금 그 우리 국산차 그 소렌토 타거든요. 그랜저? 아 소렌토. 예, 소렌토. 아 국산차도 얼마나 좋아요. 소렌토도 그럼요. 그래 뭐 다 좋죠. 아 그거 타고 또 대한민국이 도로가 또 얼마나 좋아요. 가자 어떨 땐 강의 갈 때 뭐 시간 바쁘면 가서 엑셀을 가서 뒤따 밟아가지고 탁 밟아가지고 탁 달려가지. 카메라 막 찍히고. 안 찍혔어요? 아, 피하죠. 아니 또 보시는 분들 아닌데 앞으로 법규 잘 지키겠습니다. 네, 꼭 잘 지키겠습니다. 백신 딱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네, 막 엑셀에서 막 밟으면 그 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아 그 다음에는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엔 친구들끼리 다 전화로 만나서 축구 한 게임 딱 하고는 그 다음에 노래방 1차, 2차, 3차 쫙 가고. 아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 고맙지. 아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걸 주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아직도 북한에서 아무리 17년 동안 저체제를 위해서 지켰다고는 하지만 아마 거지처럼 살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면 군인들이 좋아하죠. 아, 그렇게 하면서 실감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좀 비유법으로 우리 아까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체제가 어떤 체제임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북한군의 정신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 제가 느꼈던 건 이 대한민국에서 느꼈던 건 다 그거예요. 아까 그 13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전력 게임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의 게임이 대상이 아니라는 건 제가 느꼈어요. 재래식 전력에서는 그러니까 비대칭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이다.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본 게 왜냐하면은 내가 아마 이렇게 막
오늘 방송 출연해서 이걸 이렇게 말을 되는지 우리 국민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북한에서 오신 이 두 분은 그건 아닌데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말이냐 하자고 우리는 하냐면은, 배운 입장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북한군의 그 어떤 정신교육 실체를 했던 정신교육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또 우리도 받아왔던 인간들이라 북한군의 정신교육 실체와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군을 대하는 마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느냐. 최첨단 무기도 중요하다. 최첨단 무기도 중요한데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정신력도 그만큼 높이가 올라서야 최첨단 무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장병들에게 하나 좀 묻고자 하는 게 있다. 만일 유사시가 도래됐을 때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저도 전쟁은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 전쟁으로 인해서 그 어떤 피해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건 다 알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앞으로 많은 경우 저 북한의 저 김부자가 대한민국을 적하겠다고 들어오면은 도발하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에 대응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만일 유사시에 북한군하고 지상전하면서 1대1이든 10대 10이든 100대 100이든 부딪혔을 때 당신들은 그 어떤 머리에 사사로운 동정심도 없이 무조건 방아쇠에다가 손을 걸고 당기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혹시 짐작하시는 그대로 한번 좀 제가 아마 군인들이니까 당연히 쏜다고 하지 당연히 않을까요? 쏜다. 또 혹시 김일구 선생님은? 글쎄 뭐 저는 일단 그 용산 전쟁기념관 그 앞에 가면 그 전쟁 때 6.25 때 형제가 서로 총을 겨눴던 그 동상이 있죠. 그거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도 그 비슷한 영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참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애매한 문제. 물론 이제 결론은 아무리 동족이라도 내 생존을 위협하는 현재는 적이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좀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북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혹시 민족과 운명을 보셨나요? 네, 네. 맞죠. 거기에서 그 일시적 후퇴 시기에 그 우영군으로 끌려갔던 아들이 재진격 들어오면서 아, 맞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못 써. 소 한 마리 때문에 제한대 완장을 낀 거 보고 아버지 머리에다 총을 들이대는 거 봤어요? 예, 예, 예. 맞죠? 그 아버지여도 혁명을 배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안 써죠. 안 쐈지만은 영아니까 안 쐈지만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받아왔느냐 하면은 그 김일성하고 파티잔 시절 같이 했던 강건이라고 들어봤죠. 강건 군간 종합학교. 강건이가 아버지가 그 강건이 그 사촌형을 강건이 사촌형이 김일성으로부터 지하 혁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무를 받고 나갔는데 타락하게 빠져가지고 여자하고 좋아지고 술만 마신 거로 해서 배신자로서의 락인 대단하니까 직접 강건이 자기 권총을 가지고 내려가서 사촌형을 머리에다 총을 쏴서 죽였다. 이런 문제. 또 89년도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열었을 때 그 중국 해방군이 무자비하게 탱크 궤도로 그들을 깔아 뭉개지 않았다면 사회주의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정신교육에서 교육하는 거죠. 정신교육이죠. 그래서 그가 부모이든 그가 형제이든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든 그 어떤 체제에 반해가는 행위를 할 때는 가차없이 죽여라 라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제처럼 우리 장병들에게 제가 그런 걸 물어보면은 당연히 쏜다지 아닙니다. 아니고요. 글쎄 부대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다르긴 다르지만은 평균 보면은 3대 7입니다. 30%가 쏜다, 70%가 못 쏜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혹시 죄송하지만은 대한민국도 표현의 자유국가라 그대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혹시 못 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은데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하면은 우리 장병님들은 뭐라고 해야 민족이기에 동포기에 그들도 사람이 아니냐.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배우고 자라온 분들이라 이해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선 선생님은 쏜다고 당연히 군대니까 쏜다고 나지 이 말이 왜 나왔어요?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마인드가 그냥 머리에서 돌출되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플러스 해가지고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방위인 플러스 그건 좀 공격도 같이 갖고 있는 포괄 그 자체 개념이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생각한 게 아니라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지킨다 하고 공격한다 같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니까 저는 쏜다고 한 거죠. 한반도의 결국 그러면은- 남북한의 군인이 이 딜레마죠. 이게.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그 말은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선생님 말인데 저는 말씀하자는 틀렸다가 거는 아니라 맞습니다. 자 네.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분들은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요가지도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니까 무슨 주적 뭐 개념이란 말이 많이 나오던데 여기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적을 규제하는 게 북한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김씨 왕조라는 그 체제와 그걸 옹호하는 북한군을 적으로 보거든요. 북한 주민들도 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 분들은 군에 나와서 이제처럼 김정은 독재 정권과 그걸 추종하는 북한군이 적이다라는 걸 배우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역시 북한군도 그럼 군대 나와서 대한민국에 대한 주적 개념과 대적관념으로 배웠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야. 혹시 우리 북한에서 수학 문제 이런 거 풀어본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민군대 많이 아저씨가 미제와 남조선 계례군 10명을 포로하였는데 그중 5명이 도주하려고 하자 우리 인민군대 아저씨가 도주하는 남조선 계례군에게 명을 쏴주겠다. 5명을 쏴주겠다. 몇 명이 남았을까요? 그러면은 포로 중 살아남은 자는 몇이고 죽은 자는 몇이라는 수학 문제 다 풀어보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무슨 연필을 찍찍 빨아가면서 수학 계산적으로 공부 뜩뜩 하는데 답은 나오겠죠. 이미 수학적 개념으로 플러스 미누스 해서 이처럼 5명. 그러면 생각 들죠. 왜 우리 군대 아저씨가 남조선 군대 아저씨를 죽였을까? 그도 민족이고 동포고 사람인데. 그러면 물어보겠죠 선생님한테. 모르니까. 선생님 그들도 사람이고 민족인데 왜 죽여야 된다는 이렇게 개념이 섭니까? 하면은 북한 선생님들이 야 그 수학 문제 잘못 나가서 풀지 마라 이래요? 아니잖아.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지 않아요. 비록 민족이고 동포일지라도 우리에게 총구를 겨눈 자들에게 죽여야 된다. 근데 여기서 궁금 우리 일국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나? 혹시 군대 어쨌든 뭐요? 지금 우리가 교육 받았잖아요. 근데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네. 갑자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막 대선 방송 아니 왜냐면 이게 저는 군인이었으니까. 기호 몇 번입니까? 예. 기호 몇 번이까 지금? 왜 얘기하냐면 그냥 이게 드는 생각이 그냥 궁금해서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선배님 의견을 먼저 말씀해. 나는 군인이었길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지선 선생님은 군 생활을 하면서 정신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한마디로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했잖아요. 남조선에서도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과 살릴 대상이 있다라고 갈라서 배웠나요? 군대 가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가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한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배웠을 때 어렸을 때 기억도 그거였어요. 헐벗고 굶주리는 남한 농포들 막 우리가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거 교육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남한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적이다라고 개념을 안 배웠고 근데 군대 가면서 군대에 가서 전망에 있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죠 저는. 우리가 이걸 잘 알자면 저 체제의 밑바탕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이 건국에서 20만 대통령으로부터 쭉 오는 과정에 북한의 선전소통이 발달되면서 보면은 그 전까지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자들이 뭐 이랬냐. 모든 언론에서 김영삼 계례 역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생각나죠? 그러나 김대중이 들어서는 남조선 집권자라고 했어요. 예? 남조선 집권자. 노무현 대통령도 또 남조선 집권자라고 표현해요. 초장기는 좀 욕 많이 한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김대중. 집권자라고 했죠. 원래는 북한 체제에서 북한 무슨 그 김대중 대통령이 뭐 김정일이 만날라 뭐 왔을 때 뭐 그다음에 했을 때 우리 내적으로는요. 우리 북한군 정치권 내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선천적으로 선동했냐면은 김대중도 역시 친미분자다. 친미분자다. 맞아, 그렇게 미국에서 배운 것 같아요. 길들인 자고 절대로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앞에서 당이 앞에서 평화적 구호를 누르면 들수록 너희들은 혁명의 총창을 더 베려야 된다. 우리 이렇게 교육받았거든. 예? 그러면서 뭐라냐? 이명박 대통령이 떠들어서면서 집권 자랑했나? 아니란 말이야. 계례역적이라고 표현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어. 그러면 이 체제 밑바탕을 잘 들여다보는 게 뭐냐면 북한 체제 자체가 자기 체제에 반하는 자들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라고 하고 헐벗고 굶주린 남순 이민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분들이 자유가 좋고 독재가 나쁘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현재 북한 체제 현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해서 독재화를 시키겠다면 이 5천만 국민이 눈 뜨고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다 대응하면 다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원수가 되죠. 그렇게 돼 우리는 그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 그 시스템 밑바탕을 우리가 잘 그려 보면서 이제처럼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운동시켜도 어떤 운동시켜요? 어? 저 앞에다가 호수아비 북한에서 호수아비라는데 이런 말하면 곱게 말하면 인형이지요. 하나는 코 뾰족한 미국놈, 하나는 여기 대통령 이명박이라면 역적 이명박이라고 쓰고 하나는 또 군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거기다 나무로 만든 총창으로 찌르고 돌아가는 제일 마지막에 불질. 원수 찌르기 게임. 10명씩 세서 터치하며 가다가 마지막 10번째 아이가 거기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지르고 결국 이 땅에서 미제와 남조선 계례역주들은 모두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개념. 이걸 누가 하느냐? 5살, 6살, 7살 난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주적 개념과 대적 관념이 심어지면서 군에 나온단 말이에요. 군에 나와서 또다시 저 같은 정치 장교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뭐 이제처럼 뭐 정치 장악을 한다 하면 우리가 뭐 그랬겠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한테 미국 놈들이 나타나고 남순 계례군이 나타나는데 미국 놈은 우리가 꼭 죽여야 될 하늘 하나들이고 같이 살 수 없는 절단 주적이기에 죽여야 되고 그 뒤에서 나오는 남순 군대는 동포고 민족이기에 살려야 된다. 우리 이렇게 교육했어요? 우리 그렇게 교육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군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국군을 대상으로 물론 북한에는 또 그 적군 와해 공작이라는 그것도 있어요. 적군 와해 공작이라는 건 그 군에서 적군 와해 공작이라는 건 뭐냐? 내가 투항을 하라고 했을 때 총을 두고 투항하는 자에 대한 배려 원칙이지 나하고 싸겠다는 자의 배려 원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투항했으면 살려두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처럼 북한군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을 못했지만은 우리 국군하고 마주서면은 항상 머릿속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딱 어릴 때부터 심어진 자들이라 가차없이 방아쇠에다 당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기는 군인들이라고요. 북한군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령 내가 사례를 들게요. 우리 국군은 정말 최신 가지 나온 완전히 진짜 총탄 한 발에 100명까지 사살시킬 수 있는 기관총을 들었어. 북한군은 지금도 68년식, 71년식 그 소총을 NK 소총을 들고 있어. 그런데 나는 민족과 동포가 사람이 돼서 못 쏜다 하고 이 자기네 구식총을 들고 있는 자는 무조건 쏘아야 된다는 자인데 둘이서 마주치면 누가 이기냐고요. 누가 당하고. 당연히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진 자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면은 북한군에는 살 것이고 우리 국군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동족 살생이 일어나는 거네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동족 살생이 그러면 전쟁을 동족 살생이 안 일어나면서 하려고 했나요? 이 얘기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저도 전쟁을 네, 바라지 그래가지고 그게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거는 결국에는 또 다시 지금 저는 남북 간의 통일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6.25를 거쳤길래 그 뼈아픈 아픔이 있길래 지금 이 지금 통일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국군 상병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북한 체제에서 내려왔고 나도 지금 북한에 내 누이 동생들이 있어요. 그쵸. 그 동생 남편들이 지금 뭐냐 북한군 장교들이에요. 현재 북한군 장교들이에요. 그런 유사시가 도래됐을 때 나는 내 매부들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매부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런데 만일 그걸 인간적으로 내가 매부라고 해서 방아쇠를 못 당긴다면은 나는 또다시
짐승 같은 독재 아가리에 들어가야 살아서 노예로 사는 거고 정말 그런 체제에 살다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했으면은 내가 지킬 것은 자유라는 거야. 그런데 만일 물론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내보니까 뭐 설득은 하겠지. 자, 너희들은 속히고 살았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본성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더라. 총을 놓고 돌아서라. 그래도 북한 체제에서 받은 세뇌 교육에 얼이 빠져서 그냥 아니다라면은 나는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장병들이 꼭 이야기해 주는 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족 동포 사람은 맞다. 우리는 어느 때인가 반드시 꼭 북한 주민들과 북한 군인들이 손을 잡고 우리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영원히 같은 민족 같은 동포입니다라고 말할 시기는 반드시 온다. 그게 어느 때냐? 북한이라는 저 김씨 왕조라는 독재 체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멸시켜 버리고 저 체제를 우리 자유민주 체제로 만들고 그때 여러분들이 가고 싶던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강강을 가족과 함께 가면서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하고 마주쳐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때는 늦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서로가 주적이라고 상반대에서 서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 하나도 우리 군인들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거지. 그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처럼 제가 아까 초소에 말했지만 큰 절을 드린 이유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북한이라는 체제를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이고 여기 와서 인간의 본성적 정말 요구와 권리를 되찾은 사람들로서 어느 게 좋다는 걸 다 분간할 줄 아는 분들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군인들에게 마무리를 져주는 거죠. 참 이제 선배님 얘기를 들으니까 결론은 실제 뭐 전쟁 나면 총 방아쇠를 당겨야 되나 당기지 말아야 되냐 적이냐 동지냐 뭐 민족이냐 혈육이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는 참 선배님의 이야기는 자유에 대해서 한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말 몸부림과 같은 그 진짜 외침이고 그러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이제 알게 해주는 혹시 지성 선생님께서 군사복 맞을 때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총정 추국에서 직접 내려와서 교육시켰던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있죠. 네, 있죠. 그때 저도 그때 그 교육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때 총정 추국에서 직접 여기로 말하면 GOP라고 하는 DMZ 쪽의 군인들에게 어떤 그 설교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는 북한 체제 자체가 더는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상을 속일 수가 없던 거지. 왜? 자루 속의 송곳을 감추지 못하듯이 현재 DMZ 철제선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쪽에는 환히 밝고 북한 쪽에는 전기사상으로 너무 어둡고 그 다음에 대북 방송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아무리 우리 체제를 무슨 뒤집어 엎게 한 모락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었고 하니까 그 총정추국에서 어떻게 교육했느냐.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발전된 것만은 사실이다. 발전된 것만 사실이다. 그러나 저 경제 발전상은 자본주의 경제상이지 우리 사회주의 경제상이 아니다. 맞지 않다. 그래서 저걸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싸움 준비를 잘해가지고 남조선을 타고 앉으면 저것이 다 너희들이 것이다. 이렇게 교육한 적이 생각나세요? 그렇게 교육. 지금 어떤 또 교육을 하느냐? 금수산 기념공전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의 시체가 있잖아요. 지금 또 이렇게 교육한대요. 물론 그 교육은 우리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다 해왔지만은 이제는 그 어떤 무슨 세습으로 인해서 바뀌다 나니까 이렇게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싸움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루빨리 금수산 기념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두 분과 김정은 장군님을 모시고 동백꽃 활짝 핀 남해 다도의 기슭에다가 모셔야 된다. 그게 결국 뭐냐? 무력 통일로 대한민국을 먹겠다는 거예요. 무력 통일로. 그러면 이제처럼 그들이 그 어떤 세뇌화된 체제에서 이제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중요정신, 그 다음에 그 어떤 희생정신 이런 걸 배운 자들인데
만일 무력 통일관에 대한 그 어떤 개념으로 대한민국을 한다 할 때 그럼 가들이 역시 머릿속에 와 당신들은 민족으로 동포니까 우리는 뭐야 김정은의 방침을 관철할 수 없는데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뭐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군자매들에게 잘 알려주는 게 아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더 잘 지키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것뿐이고 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죠. 예. 이건 힘이 약하면 먹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안보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면 그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또 국제관계이기도 하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경제 투쟁은 먹고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경제 투쟁이라면. 그렇죠. 그러나 안보 투쟁은 죽느냐 사느냐는 사활적인 투쟁입니다. 예. 먹고 살아가는 경제 투쟁은 그 어떤 양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는 한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참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주셨고 뭐 저도 이제 와서 정말 군인 보기도 어렵고 탱크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려워요. 북에 있을 때는 길가에서 흔히 보던 군인들 그런 무기들 한국에 와서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많이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큰 절을 하면서까지 이 절절한 안보 의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아마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찾아왔고 그렇죠. 또 목숨을 꼭 걸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오직 이 자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특히 북에서 오신 분들이 더욱이더 여기에 애타게 절절하게 그리고 정말 심장을 두드리면서까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저도 여기에 와서 정말 그냥 자유 만세 뭐 편하다고 하는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아마 자주 나눌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배나 학당은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또 제작진 분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셔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아마 앞으로 더욱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끝으로 우리 국민에게 한 말씀 드리면은 자유는 누리는 것만 아니 지키는 것이다. 아, 예, 말 누리는 딱 것만 해주시네요. 지키는 참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항상 배나 TV 응원해 주시고요. 배나 TV 또 출연하는 많은 북한 분들에게 많은 애정과 사랑 그리고 응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선생님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자유죠. 뭐니 해도 어제 제 누님하고 맥주를 마시는데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가 나는 위에 있을 때 너 같은 애가 부러웠는데 나는 지금 네가 안 부럽다? 근데 너는 그게 아쉽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을 때는 조금 너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거들먹도 그랬을 거고 자기는 반대로 너 같은 신분이 부러웠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아쉽냐? 자기는 안 부럽다는데 나도 안 부러워요. 그게 자유죠.